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 종목들 다 진행드릴 거니까, 네, 혹시 해당하시는 종목들 있으시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종목들 다 한 번에, 네, 좀 분석 드릴 거고요. 네, 그렇게 진행드리는 이유는 나스닥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편하게도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영상 찍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먼저 진행드리면은, 엔비디아는 직전 해당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으면은 밀리더라도 지지를 받았어야 돼요. 어디? 최소 143불을 지지를 받고 더 올렸어야 되는 구간들인데, 그래서 해당 구간을 지지받고 올렸어야 즉 피보나치 구간에서도 0.5 이상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170불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엔비디아 어제 조정이 깊어도 너무 깊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긴 해요. CES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별로였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이렇게 흐를 때 있어서 CES 기대감 하나에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기대감이 무너지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버텼어야 되는 것이 엔비디아의 목적이, 엔비디아라면 버텼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줬다. 옛날 엔비디아 생각해보면 너무 쉽죠. 옛날 엔비디아 뭐 한 번에 오를 때 막 10%씩 오르고 밀릴 때 2% 3%씩밖에 안 밀리고, 근데 세상에 뭐 얼마나 큰 악재 있다고 마이너스 6%씩 밀리는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엔비디아 위상이 예전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실 텐데, 자, 해당 구간 여기 이탈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예요. 여기가 어디? 138불대인데 138불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밀리면서 134불 그리고 129불 지지받으려고 할 텐데, 이게 여기는 추세를 지지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가격적인 구간을 지지하는 곳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지금 여기 그은 이 모든 선들은 추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추세들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락이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추세들을 우리가 이 중간에서 만나는 이 추세선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고 하죠.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여기는 매수해야 되는 맥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건데, 그럼 반대로 134불이랑 129불은 무엇입니까 하시면은, 이거 그냥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가격적인 부분. 여기 밑에 이만큼 그래도 앞에서 G라인으로 깔아놨었기 때문에, 여기를 G라인으로 깔아놨었기 때문에 그 G라인을 우리가 지지받겠지라고 보는 부분이고, 저는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추세를 이탈하냐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이 추세를 이탈하고 나면은 두 번째로 보는 게 G라인이에요. 네. 지금 밑에서 보시면은 여기 장기 이평선 448일선 걸려 있죠. 여기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 밑으로 G라인을 형성할 텐데, 이게 G라인을 저희가 두 번째로 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미 심리적으로 차트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G라인은 G라인으로서 발동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늘 나스닥이 한 번 더 마이너스 2% 쏟아지면은 엔비디아가 여기서 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도치기 바쁘실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더 쏟겠죠. 그러니까 이 G라인이 버텨주고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니까 G라인으로서 효과가 있는 건데, 반대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물량조차도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더 강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지라인 체크하셔야 되고, 추세가 이탈하고 나면 지지라인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밑으로 확 무너지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두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로 '참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인 거. 자, 이 직전 여기가 정고점 구간. 일부러 정고점 돌파해 개인들에게 강한 매수세를 유혹하고, 매도세 터진 거 보세요. 세상에, 나 이렇게 매도세 터지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쏟는 거 처음 봤어. 엔비디아가. 너무, 네, 이게 뭐 고의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한,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던지지 않았을 물량들이거든요. 너무하죠. 그니까. 애초에 어제부터 물량을 던지고 있었던, 애초에 어제부터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었던 부분들이다. 이거는 개인들이 던지는 것이 아니다. 기관이나 뭐 그런 분들이 던졌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개인들은 떨어지면서 뒤늦게 같이 매도세를 넣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XL, 결국 똑같아요. 엔비디아나 XXL이나 차트가 똑같기는 한데 XXL이 조금 더 어제는 대단했던 게,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어제 버텨줬기 때문에 그나마 XXL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4분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워낙 좋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걸 고민해 보자면은 '아 이게 XXL이 버티는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엔비디아가 무너질 때 그냥 같이 무너져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오르고. 자 참 아까 엔비디아에서 이게 말씀 못 드렸는데 자 여기 빗각 지지받으면은 다시 올라가니까 그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은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올라갈 때 이제 143불 때 지지라인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돌파를 해야 다시 한번 더 종고점 돌파 가능한 이 추세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지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탈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는 엔비디아는 이렇게 이탈하고 나면은 여기 돌파 못하고 더 밀려요. 이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XXL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우리가 지지받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다시 올라갈 때 있어서 이 해당 구간을 과연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 지지라인으로 이렇게 다시 꺾을지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자 돌파가 다시 나와도 돌파 못하고 다시 이 추세를 이탈할지 안 할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돌파하게 되면 돌파매매 3개 그어 놓고 모두 돌파매매 진행하시면 되니까 돌파매매는 어려운 것이 없고요. 이 빗각을 올라탔으면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빗각 이탈하고 51선 이탈하고 21선이 51선하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면서 구름대 밑에 결국 갈랑 견디고 있고 밑에서 장기 이평선 올라오는 거 버티면서 한번 지지라인에서 만들 텐데 이주차도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직전 구간처럼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 추세를 이탈했을 때 밑으로 빠지는 게 더 커요. 왜냐면 그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만 치면 됐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매도를 치니까. 예. 그래서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만큼 빠진 거 홀딩하고 올라갔었는데 결국 돌파 못하고 다시 자기 평단 오면 어떻게 된다? 에라이 하고 던져버린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무튼 여기 어디냐 30불 30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예, 다시 올라갈 가능성 존재하니까 그 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이게 30불 이탈하냐 안 하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추세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랑 이 추세 지금 방금 선 보셨지만 그대로 그었을 때 똑같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수평이 된다는 것은 상승이 나오고 돌파, 지지, 다시 한번 돌파, 지지 받고 나면은 다시 한번 더 돌파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지하고 올려야 되는데 당연히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빠지겠죠. 밑으로 빠지면은 동일하게 돌파 못하고 더 밑으로 내리고 지지 정고점 이탈하게 되는 25불 때 25불 때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그런 구간들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XXL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버틴다고 해서 제가 XXL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실적 발표 당시에 무너질 게 보여요. 이번에 4분기도 S&P 500 관련 종목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들 하죠. 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XS 이 인버스인데 인버스는 우리가 여기 이탈할 때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는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돌파할 때 매수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돌파 매매를 어디서 하나요 하면은 이게 다 돌파 매매예요. 돌파 매매 하고 반대로 돌파 매매 했던 곳들이 다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비중수하고 매도하면 되는 거고요. 네. 정말 진짜 XXL과 XXS가 서로 그냥 핑퐁 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추세 이렇게 길게 늘리면은 이 앞에 있던 추세 그냥 그대로 늘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시점 구간 12월 17일, 12월 4일, 그리고 1월 7일 계속 그냥 위아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 하나 딱 이기는 게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파동 값으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만 보시고 일단 돌파하고 올리고 둘 중에 하나는 XXL이든 XXS든 둘 중에 하나는 좀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 위로. 그게 방향성이지. XXL도 위에 맞으면 밀려. XXS도 위에 맞으면 밀려. 이거 뭐 어떡하라고. 양쪽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숨 넘어가요, 지금. XXL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지금 몇 달째 횡보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아휴. 시장의 방향성을 빨리 정해야 된다. 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사실 좀 어색하죠. 저도 좀 테슬라를 매번 분석할 때마다 좀 어색한데 뭐냐면은 이게 450 위에서 놀던 종목이
앞에 3자 보이니까 되게 어색해요. 테슬라 인버스를 들고 있어도 '이건 어색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예.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0 불을 이탈했으면 안 돼요. 네. 어제 테슬라가 400 불을 이탈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매우 좋지 않고, 다행히 이거 지금 올려 놓고 끝나긴 했는데 참 여기 직전이 추세들 모두 이탈하면 쏟았지만, 오늘 그니까 오늘 시장 봐야 돼요. 오늘 시장이 여기 지지받지 못하고 쏟을지 아니면은 여기를 다시 지지받고 올려줄지도 우리가 재밌게 관전해야 되는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위로 올리면서 400불 위로 형성을 하면은, 그래도 '아 400불 위로 주가가 형성을 하는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 올라갈 가능성 존재해요 테슬라. 계속 이 추세 위로 낮아지고 위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 흐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우리가 테슬라를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0.382 정말 진짜 무조건 지지해야 되는 구간까지 왔어요. 이탈하게 되면은, 직전에 380불 지지했잖아요. 이제는 똑같이 380불 때 360불 때 지지받으려고 노력할 텐데, 꼭 지지받아야 되고요. 혹시나 떨어질 때 360불 꼭 지지받아야 되고, 여길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테슬라는 360불 이탈하게 되면 무난하게 320불 때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G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구간이 발생될 수 있어요. 1, 2, 3, 4, 5로 떨어지는 이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유자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테슬라가 건들면 안 돼요. 건들지 말고 올려라. 테슬라는 딱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럼 밀리면 테슬라 계속 매도해야 되나요?라고 하실 텐데, 아니요. 테슬라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매도 없는 분들은 밑에서 매수, 있는 분들은 또 여기 오면은 비중은 좀 축소하더라도 밑에서 재매수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번 오를 때 정말 좋았던 것처럼 이거 나중에 오를 땐 정말 무섭게 올라요.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TSL을 매수 타점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가 5%가 밀리는 시장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이 비트코인은 어제 밀리면 안 되는 구간들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둘 다 밀리면 안 됐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어디냐면은 대략 98K 구간으로서 이 추세예요, 추세. 이 직전 추세들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지지받고 올랐어야 되는데 98K 이탈해서, 아 정말 좋지 못한 구간이 하나 이탈했다. 두 번째는 97.5K. 이 97.5K가 왜 이탈하면 안 되냐면은, 크게 보면은 이 97.5K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 여기를 돌파를 못했었기 때문에 밀렸었고, 반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더 상승 파동이 이어졌던 것처럼, 그러면 밀리더라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들이 총 여기 97에서 98 사이였는데, 여기를 너무 우습게 줬어요. 너무 무난하게. 그러니까 이 앞에 지지 라인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렇게 쉽게 그냥 무너뜨리는 게 어딨냐.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다시 올려도 여기 저항으로 맞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은 92K까지 빠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다. 맞아요. 네. 상승이 나와도 돌파 못하고 밀리는 92K. 그러면은 코닐, 예. 코닐 같은 경우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닐을 보았을 때 있어서 이 추세를 볼 때, 자, 장기평 15분 장기 이평선 볼 때, 자, 첫 번째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어도, 그러니까 직전에 박스권 돌파하고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했어도 이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 448 일선인데, 이걸 이탈하지 못하면,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 맞고 밀려요. 그러면은 맞고 밀릴 때 그 직전에 있었던 장기 이평선 지지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밀리고 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 그냥 기간적으로 횡보 더 주겠다. 다행히 지금 이 하락 추세에 지금 상단에 걸려 있는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 그냥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코닐, 그니까 절대 37불 때 이탈하면 안 된다. 코닐 이 구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있어서 둘 다 내줘 버리는 건 너무 심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았어야지. 특히 여기는 직전에 지지 라인을 모두 만들었던 구간인데 이렇게 쉽게 내준다는 게 말도 안 돼. 너무한다. 진짜 최소 이렇게 가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이해라도 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지는 게 어딨어요. 정말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매도세도 강하게 터졌고. 그러기 때문에 코닐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 이 37불 때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더 내려갈 것을
강하게 염두하고 그렇게 되면은 직전 34불대 지지가 힘들 수 있어요. 그 점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꼭 이끌고 가셔야 되고 자 무조건 돌파 나와야 돼요. 무조건 돌파. 이 종목은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돌파 나오기. 예. 그 점 인지하시면 되고 돌파가 나와도 42불대를 한 번에 돌파하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똑같이 저항으로 존재하고 박스권 타다가 올라가겠죠. 15분봉 기준으로라도 쪼끔이라도 이렇게 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거 15분봉이니까 뭐 이렇게 며칠 동안 횡보하는 게 아니라 15분봉 내에서 이렇게 횡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점 인지하시면 되고 올리냐 못 올리냐는 그다음 문제로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종목의 가장 큰 패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장기 평선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다면은 이 종목은 맞고 올라가고 결국 밑에서 놀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이 구간이 나와요. 이때 정말 비중 강하게 실으시면 되고요. 이때는 나중에 저 보라색 선을 지지받고 더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 후에 옵니다. 후에. 그 후에가 언제? 그건 이제 조금 더 이제 기간적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선정해서 언제 정도가 될지는 다음 영상에서 좀 안내 드릴게요. 영상이 러프하게 늘어지기 때문에 예. 내일이나 뭐 해서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MSTU 같은 경우도 해당 구간을 우리가 자 모든 패턴을 통해서 자 패턴 통해서 조정이 나왔고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올 때 있어서 이거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이렇게 빠졌고 자 강하게 상승이 나왔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얘가 상승세 기형이었어 얘가. 얘가 이렇게 보시면 얘가 상승세 기형이에요. 상승세 기형이 뭐냐 그 뭐냐면은 자 이렇게 올렸다가 상승세 기형은 맞으면 무조건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 지지받고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게 정말 좋은 그림인데 그러지 못하고 좀 조정이 깊어졌다. 대신에 좋은 것은 이 노란색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고 이 노란색 추세선이 무엇이냐면은 길게 보면은 밑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U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추세선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뭐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은 추세선을 지지받으면서 또 밑에 장기평선 깔려있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G라인이고 직전에 이 구간들도 G라인을 형성해줘야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MSTU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동일하게 다시 280불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MSTU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MSTU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밀리게 되면 더 떨어지니까 그 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MSTZ 같은 경우는 1차 매수 한번 진행했고 2차 매수 진행 조금 더 올라가서 대략 여기까지는 목표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MSTR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탈하지 못하고 반등 나오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MSTZ는 다시 매도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이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 좋으면은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 존재하니까 MSTZ 이렇게 이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위로 올릴 가능성 높아요. 이더리움은 엔비디아랑 같이 밀렸기 때문에 엔비디아랜다. 비트코인이랑 같이 밀렸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비트코인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에서 이미 패턴이랑 모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패턴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설명은 없고 비트코인이랑 약간 다르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란 선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이 지금 이더리움이 지지받는 단기적인 이 박스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 지지받고 여기 지지받고 이 지지받고 다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이탈하지 않고 해당 구간 이렇게 여기서 횡보가 타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해도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더 위로 올라가든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를 이탈하는 데 있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 448일선 맞고 같이 밀려버린다면은 무난하게 뭐 3,200불, 3,000불까지 떨어지겠지.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은 여기 지지 여부를 무조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 뭐 비트코인이랑 똑같죠 그러면은 와 이거 한 번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아이온큐가 어제 위에 추세 상단을 맞고 내려왔어요.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 위에서 이제 지지받고 추세를 놀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이 길게 보면 이 하나의 긴 이 상승 추세를 결국 돌파하지 못했다. 언제서부터 올라온 10월 15일부터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를 결국 아이온큐는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했다. 이거 무난하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패턴 나오면 진짜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면은 지금 당장 이제 내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여기를 리트할 텐데 어이구 오늘 시장에서 뭐 49불 때 리탈하려고 들 텐데 49불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탈하더라도 47불 때 이탈하면 안 되고 이게 여기 이 두 구간을 모두 내줘 버리면은 40 불까지 내려와요. 그 점 인지하시고 '해당 구간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구나.'까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언큐. 쿼antum 컴퓨팅 참 버티면 좋은 종목이죠 여기서. 그래서 참 증시만 좋았으면은 위로 한 번은 더 줄 텐데 아쉬운 구간들이 있고 이 박스권 아래에서 놀고 있어도 박스권 이탈하지 않으면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추세에 따라서 올라가고 한 번 만났을 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위로 올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 무조건 우리가 체킹하시고 혹시 이 종목 지금 뭐 비중 좀 이런 구간에서 가지고 있으시면은 비중 덜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쏟을 때 개파락 나오는 특징이 가지고 있고 개파락이 아니더라도 직전 이런 구간들 보면은 어제 뭐 중소형주 난리 났죠. 그런 식으로 좋지 못한 어제 뭐 리게티랑 뭐 시레스큐도 밀렸는데 그래서 안 밀린 게 좋긴 하지만 이게 호재가 나오지 않고 증시가 한 번 더 밀린다면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도 한 번 더 밀려준다면은 이 종목도 해당 추세를 지지받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꼭 지지받는 거 체크하시면서 스탑로스 걸어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상승 나오면 정말 강하게 나올 텐데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리게티 음, 조정 다시 상승 나와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A, B, C로 빠졌으면은 지지받았고 박스권 상단부 지지받았으면 이제 다시 올려야죠. 상승이 절단 났지만 하락도 지지받았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횡보하다가 위로 올려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 리게티다. 그래서 리게티 해당 구간에 혹시나 밀리더라도 여기 어디? 대략 16불 때 지지받으면은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지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권 첫 번째 이탈하지 않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 26불 이탈하지 않은 것을 두 번째로 보는데 지지받으면 다시 위로 회복할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 점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밀렸을 때 이렇게 하락했을 때 16불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리게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졌다가 지지받으면은 18불이 저항이 아니라 돌파하고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안 돼요, 리게티. 여기 16불 때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더 강하게 쏟아내니까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C레스큐입니다. 이 C레스큐 같은 경우는 어제 예. 어제 쏟아내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너무 약했어요. 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참 아쉬운 게 사실 이런 중소형주들이 뭐냐면은 나스닥이 2% 밀렸어도 반대로 나스닥이 0.4% 여기서 5% 상승할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오던 시기들이 이 시기랑 이 시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시기들 무슨 소리냐면은 조정이 나와도 단기 반등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오지 않았어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분명히 예. 나스닥이 봐봐. 나스닥 밀렸다가 회복하던 이 구간들이 보였었거든요. 이만큼 있었죠. 분명 어제 시장에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시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좋은 C레스큐나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밀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밀렸으면 올렸어야지 다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었어야죠. 그래야지 C레스큐 조정이 나서도 힘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리기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아쉽고 C레스큐가 그래서 해당 구간 지금 추세를 밑에서 이탈한 구간이에요. 지금 추세 이탈. 그래서 밑으로 한번 당길 텐데 당겨서 올려도 7.8불 때 8불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이 점 정말 조심하시고 C레스큐 보유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 하락을.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전 진행 굳어놓고 6.8불 때 이탈하게 되면 더 쏟으니까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최소 5불까지 밀려요. 그럼 여기서 최소 5불까지 밀린다는 것은 우리가 27%더 조정이 보이니까 이 점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C레스큐는 위로 돌파 나와야 되고 돌파면 진행하셔야 돼요. 크게 보면은 박스권 내니까 괜찮은데 크게 보면 이거 우리가 박스권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여서 괜찮아요. 크게 보면 박스권 내에 횡보해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 내에서 위랑 아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 중심 무었을 때 딱 중심 무었을 때 박스권 위에 있으면 매수하시고 박스권 밑에 있으면 매도해라.
그래서 사실 위에 올라오면 매수하고 위로 끌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매매 실SQ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네, 끊고 다음 영상 네,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